이런 부패성 장사하는 사람들이 동네 장사합니까? 상권 유효 수요를 넓게 봐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초보들은 꼴랑 내가 가진 예산 2억? 꼴랑 2억 정도로는 기껏해야 4, 50평이나 할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장필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다시 뜨는 명륜 진사갈비, 하지만 절대 초보들은 하지 말 것, 이렇게 지어봤어요. 저는 명륜 진사갈비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이번에 바뀐 버전 너무 신박하고 굉장히 대단하다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제 영상은 초보들을 위한 겁니다. 지금도 명륜 진사갈비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창업자분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다 돈을 잘 버실 수 있는 그런 고수 창업자분들 얘기가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를 좀 하지 마십시오. 정말 대단한 명륜 진사갈비가 이번에 대대적으로 리브랜딩을 해가지고 출점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젠 명륜 진사갈비라고 하는 퍼스트 모델이 트렌드가 돼서 비스무리한 브랜드가 지금 마구 생기고 있고요. 저에게도 비슷하게 생기는 브랜드 회사에서 광고를 좀 해달라는 메일이 저한테 날라오고 있고, 전혀 갈비와는 관계가 없는 프랜차이즈들도 이젠 명륜 진사갈비처럼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출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고 있어요. 미투 브랜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왜 다른 프랜차이즈 본사들도 그렇게 따라갈까? 왜 지금 명륜 진사갈비는 대박을 치고 있을까? 이걸 또 얘기를 해야겠죠. 비유입니다. 비유. 비교를 하자면 골프장이 있고 실내 골프장이 있고 아니면 캠핑장이 있고 명륜 진사갈비가 있고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런 성격적인 거, 예를 들면 캠핑장은 외곽으로 나가서 하는 거면 명륜 진사갈비는 도심으로 모여서 푸짐하게 즐기는 이런 형상만 좀 생각을 하세요. 처음에 명륜 진사갈비가 태어났을 때 아이덴티티는 돼지갈비였어요. 그래서 돼지갈비에 집중을 해서 고깃집들과 경쟁을 했습니다. 가성비 있고 진짜 엄청 단백질 섭취에 도움이 되는 고깃집. 그런데 이 돼지갈비 붐이 불면서 돼지갈비 값도 비싸지고 하도 많아지니까 원가도 올라가고 고객들은 너무 많이 생기니까 피로도를 느끼게 되죠. 원래 그렇습니다. 처음에 열광하다가 너무 많이 생기고 나면은 피로도를 느끼게 되고 트렌드가 바뀝니다. 수입 소고기 쌀 때 공룡고기 같은 무한리필 소고기집이 많이 생기니까 그게 피로도가 생기면 엄청 싼 수입 삼겹살집이 생기고, 거기다가 또 엄청 싼 갈매기살이 시세가 낮아지면은 브랜드로 마포갈매기, 설해갈매기 생겼다가 또 그게 피로도가 쌓이면 다시 차돌박이 전문점, 2차돌, 돌베기집, 1차돌, 차돌풍 뭐 이런 게 생기고, 그게 피로도가 쌓이면 다시 돌고 돌아서 수입 갈비살 브랜드 그램 600g 플러스 600g, 그게 또 전국에 다시 피로도가 생겨서 이젠 돼지갈비구나 해서 명륜 진사갈비가 생기는 것처럼 이 고기 트렌드도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 건데, 이제는 이 고깃집 트렌드가 바뀐 게 아니라 그 트렌드를 무시하고 일종의 치팅데이 비슷한 날을 만들어서 그런 날 외식을 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그 문화는 고기에 편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기 종류 불문, 사이드 메뉴 불문, 그냥 모조리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마치 야외 캠핑장에 가서 직접 사서 구워 먹어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싼 가격으로, 그런 가격으로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아가는 문화. 우리 가족 한 달에 한 번씩 외식하자, 아니면 우리 한 달에 한 번은 회식을 하자,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폭식을 한번 하자, 이런 느낌. 대신에 야외 가성비 캠핑 고깃집들은 회전율이 아니잖아요. 거기는 아주 여유를 즐기면서 천천히 먹을 수 있으면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지만, 이 명륜 진사갈비는 그냥 대충 뭐 1시간 반 내지는 2시간 안에 일단 뱃속에 다 때려 넣어야 된다, 이런 시간적인 촉박함의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먹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대량식을 할 수 있는 곳이 생긴 거죠. 명륜 진사갈비 쪽에서는 오히려 땡큐인 게, 원래는 돼지갈비 수요가 많아지면서 목전지가 어쩌고 저쩌고 왜 고기질이 낮은 걸 쓰냐, 그런 걸 따져 묻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원가가 높아져요. 원가가 높아지면 점주도 별로고 본사도 별로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삼겹살에 앞다리살에 닭갈비살에 그냥 다 갖다 놓는 거죠. 거기다 떡볶이에 파스타에 짜장면 넣을 수도 있고 짬뽕도 넣을 수, 뭘 못 넣겠어요? 이것저것 탄수화물 위주의 그런 단가 낮은 것들로 다 같이 껴서 버리니까 오히려 원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돼지갈비 전문이었다 이랬을 때는 돼지갈비만 집중해, 사이드 먹는 거 이거 손해보는 거야, 밥 시키지 마,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대놓고 뷔페니까 이제 종류별로 다양하게 먹는 게 이익이야, 이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도 좋고 본사도 좋고 거기서 다 때려 넣는 손님들도 좋고, 한마디로 돼지갈비 먹자가 아니라 대량식 외식을 하자, 이런 문화로 변모를 한 겁니다. 평소에는 죽지 않을 만큼의 소비를 하고 사는 대신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외식을 계획하는 서민들의 아지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명륜 진사갈비는 기본적으로 평균 매출은 일단 기본적으로 1억이 다 넘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하시는 분들 돈 많이 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수익 내기 좋은 구조를 지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일단은 외식하는 맛이 납니다. 과거에는 돼지갈비집이어서 나중에는 회전율이 안 도니까 회전도 작게 하고 뭐 테이블도 작게 해가지고 사람 쫓겨 갈비만 먹으러 가는 거냐, 이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대충 예식장 고급 뷔페 정도 분위기는 됩니다. 인테리어도 좀 더 고급이 됐어요. 두 번째는 직원
기원을 많이 안 써도 돼요. 이게 지금 고기 맛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입에 뭐가 들어가는지도 몰라요. 그냥 다 때려 넣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 어디 놀러 갔을 때 후라이팬 앞에다 이것저것 구워서 그냥 때려 넣었을 때 이게 무슨 맛인지 압니까? 오히려 다양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다 섞이면 맛있죠. 입안에서 막 이것저것 섞이면 다 맛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줄이는 거고 대신에 인건비 줄인 돈으로다가 음식 재료에 더 신경을 쓰니까 서로 이득이죠. 우리는 지금 서비스보다 양을 택한 거잖아요. 돼지갈비를 맛있게 구워주세요. 한 점을 먹더라도 품있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수요가 아니잖아요. 세 번째는 규모의 경제인데 지금 명륜 진사갈비 매장들의 사이즈가 그 전보다 더 커졌습니다. 거의 대형 예식장 뷔페급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외식업으로서 제대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가야 돼요. 과거에는 평소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돼지갈비를 먹는다라고 하는 평식업, 지금은 외식업.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외식업으로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검색해서 찾아와요. 찾아온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어차피 찾아가는데 차 타고 10분 가야 돼. 그럼 어차피 차를 타고 가는 거기 때문에 10분이 걸리든 20분이 걸리든 더 좋은 데 간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집에 가까운 곳에 명륜 진사갈비가 아니라 대충 비슷하게 만든 미트 브랜드 대충 진사갈비가 있다고 쳐보자고요. 근데 우리 동네에 대충 진사갈비가 가깝긴 한데 10분 정도 더 가면은 초대형으로 꾸며진 명륜 진사갈비가 있어. 그럼 어디 갈까요? 규모가 커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대장 브랜드잖아요, 명륜 진사갈비가. 그럼 글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규모가 크고 가장 유명한 대장 브랜드는 가야 될 명분도 많거든요. 명륜 진사갈비는 대장 브랜드고 그 규모가 큰 곳에 메뉴 종류도 많고 더 고급진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 동네 대충 진사갈비는 규모도 작고 왠지 메뉴 종류도 적을 것 같고 고급진 이미지도 없죠. 그러면은 10분 더 걸리더라도 큰 곳에 가는 거예요. 지금은 트렌드가 바뀌고 고급진 오마카세 집이나 파인다이닝 같은 집들 다 망하고 결국 어려운 시기에 가성비 있는 곳을 찾는 마당에 초저가 식재료로 해먹는 거 아니면은 명륜 진사갈비처럼 직접 사서 해먹는 것보다 싼 곳으로 사람들이 향하는 시점인데, 그래서 초대박이 나는 건데 결국 명륜 진사갈비는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을 점령하고요. 결국 초보들은 명륜 진사갈비를 하겠다는 마음을 이제서야 먹겠죠. 그런데 차라리 고수들처럼 2023년도에라도 좀 포착해서 명륜이 한 6컨셉이 태동했을 때 이거다. 그럼 그때 아싸리 어정쩡하지 말고 대략 한 5억 정도, 그리고 괜찮은 상권에 좋은 입지에 150평을 차렸어. 이러면은 지금쯤 투자금 회수도 다 끝나고 뒤따라 몰려선 초보 창업자한테는 오히려 5억에 넘길 수도 있어요. 이미 내가 번 거는 번 거고. 근데 이제서야 이 초보들이 달려들면 결국 명륜 진사갈비가 이미 들어가 있는 상권에는 그 브랜드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비스무리한 미투 브랜드를 선택하게 될 거고요. 그래도 과거에는 돼지갈비라는 메뉴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고기 질이나 기타 다른 요소를 좀 껴서 그냥저냥 동네 장사를 했다면, 이젠 우리 동네 사람들이 검색을 해가지고 내 집에는 안 오고 조금 더 운전하고 가서 더 크고 잘 되어 있는 명륜 진사갈비로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거란 거예요. 이미 메이저가 들어가 있는 상권에 미투 브랜드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면 결국 상권을 크게 잡고 장사해야 되는 게 뷔페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뭐 쿠우쿠우야, 우리가 뭐 자연별고기야, 계절밥상이, 이런 뷔페성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동네 장사합니까? 상권 유효 수요를 넓게 봐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이 초보들은 꼴랑 내가 가진 예산 2억? 꼴랑 2억 정도로는 기껏해야 4, 50평이나 할 수 있을까요? 안 될 수도 있고, 상권 입지도 별로일 거고, 또 대출을 돈이 2억밖에 없다고 풀로 받아가지고 한 4억까지 마련했다 쳐. 그래 봐야 그보다도 더 투자하고 더 메이저 브랜드로 하는 데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기존에 짱짱하게 버텨 있으면 뺏기거나 CR도 못 키는 상황도 벌어지는 거예요. 경쟁자가 없을 때 그 트렌드에서 제일 메이저 브랜드를 선택하고 확실하게 될 자리, 상권 입지 확실한 대로변 사거리 코너에 200평 이런 곳에 월세 2, 3천만 원을 내면서라도 한 달에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순수익을 내는 고수 자영업자가 있고, 경쟁자가 얼추 다 찼어. 합리적이래. 3년 동안 자기가 데이터를 봤는데 이거는 다 이걸로 다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래서 기껏해야 거의 끄트머리 와가지고 이제서야 해보겠다고 대박지들 보고 여기도 잘 되고 저기도 잘 되는구나, 그걸 보고서 창업복 맞아가지고 그나마 내가 가진 쌈짓돈으로는 메이저를 하지도 못하고 기껏 자기가 분석해서 자기가 가진 돈 꼴랑 그 돈 가지고 내가 가진 돈으로 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미투 브랜드 선택하고, 어정쩡한 상권 입지 어정쩡한 테이블 개수 갖다 놓고 본인 주제도 모르고 가격대는 메이저랑 또 비슷하게 해놔. 아니 뭐 반값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우리 집에 올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오픈하는 초보 창업자들 상대가 됩니까? 이게 트렌드가 왔으면 적어도 그 트렌드를 리드하는 대장 브랜드를 선택하고 그 대장 브랜드로 제대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상권 입지 평수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트렌드를 아는 건 아주 제일 뒤늦게 알고 그 대장 브랜드는 선택하지도 못하고 자기한테는 전 재산이겠지만 창업 시장에서는 아주 지극히 어정쩡한 돈으로다가
그런 상권 입지에 들어가니까 이게 결국 초기 투자금은 투자금대로 다 들어가고 매출은 나오는데 적정 목표로 한 매출은 초창기에 좀 어정쩡한 그 시기 때만 나오고 준비는 다 했는데 막 소진도 안 돼. 매장이 또 안 돼 보이니까 사람들이 더 안 오네. 손님이 차지도 안 하는데 1시간 반, 2시간 만에 나가세요. 뭐 이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되게 어색할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지금 손님이 다 차지도 안 하는데 왜 나가라고 그래. 이것도 웃기고. 그렇다고 3시간, 4시간만 먹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과거에 살얼음 막걸리 맥주집들 유행할 때 제가 초보들한테 절대적으로 말리던 게 하려면 역전 할머니 해라. 지금 한 200~300개밖에 안 되니까 1000개까지는 가니까 차라리 딴 거 미투 브랜드 하지 말고 진짜 메이저를 해라. 하려면 이럴 때가 생각이 납니다. 결국 진짜 성격을 완전히 바꿔서 명륜 진사갈비라고 하는 가성비 브랜드로 외식 뷔페업으로 다시 날개를 달았고요. 브랜드가 됐고요. 브랜딩이 되어가고 있고 매장이 오픈하면서 계속 더 되고 있는 거예요. 아마 더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을 점령할 겁니다. 왜냐면 상권이 넓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평식 돼지갈비라서 그 동네 사람들 상대가 아니라 더 멀리서도 올 수 있는 외식업이 됐기 때문에 상권은 금방 더 찰 겁니다. 그 동네 사람들 오는 게 아니라 유효 상권을 굉장히 넓게 옆 동네 뒷동네 그 뒷동네까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크기도 아마 커질 거예요. 더 진짜 초대박처럼 보일 겁니다. 그래서 대박 분위기가 확실하게 나는 겁니다. 동네 수요만으로는 요즘은 대박 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동안 그동안 나름 가성비 있게 그 동네에서 외식업 성격으로 하시던 분들은 팔이 날리겠죠. 또 창업자들은 그걸 보고서 비슷하게 따라 할 거고 그 수요를 보고 그렇게 꽉 차 있는 걸 보고서 또 미투 브랜드는 계속 생길 겁니다. 고기랑 전혀 없던 브랜드들도 지금 할 거예요. 뭐 금방 만들죠. 그게 그분들의 직업이에요. 그렇게 뜨는 걸 보고 브랜드 만들고 손님 받는 겁니다. 초보 창업자가 손님을 계속 받는 거죠. 어차피 저기가 나한테 오나 어차피 그 사람은 할 거니까. 그러니까 최소 자기가 가진 돈 5억 정도, 그리고 제대로 해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하시더라도 제가 얘기한 그 조건에 맞춰서 하세요. 그게 아니라면 참으십시오. 스킬 창풀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